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말로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박영선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경제위기 긴급 상황 시 부동산 임대료를 강제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이 지경이 되어 버린 걸까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박영선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거래 내용 조건에 대해서 강제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국민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하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난리가 나면은 또 말 바꾸게 할 겁니다. 의논하는 것뿐이었다, 검토 단계였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도 이 부동산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 강제 인하라고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자, 빠르게 결론부터 도출을 좀 해보자면 지금 문정부와 박영선 장관이 밀어붙이고 그 간을 보고 있는 이 부동산 임대요금 강제 인하 방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현행 법률상으로는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 왜냐?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그 사인 간의 거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강제로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위법이고 월권 행위라는 것이죠. 자, 임대인이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 전혀 어렵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법이라는 거는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틀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앞에 나오는 것, 공법과 사법의 영역입니다. 이 두 개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법은 예를 들어 가지고 헌법이나 행정법, 형법처럼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권리 문제를 다룬 것이에요. 반대로 사법이라는 것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개인 대 개인의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학생들, 이제 법대생들한테 거의 뭐 필수적으로 1학년 때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법의 분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개인 간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법, 즉, 사인 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요 밑에 쪽에 사법이요. 개인 대 개인.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은 사인 간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공법과는 그 영역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결론부터 빠르게 말을 하자면 지금 국가가 왜 사인들 간의 거래 행위에 강제로 간섭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게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집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을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 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의 사인 간의 계약 행위가 바로 부동산 거래인 것입니다. 서로 개인 간의 상호 합의하에 서로가 서로의 조건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래 조건이 마음에 안 들고 싫다라면 처음부터 그 조건으로 거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점은 국가가 이런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와 조건에 대해서 강제로 끼어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가지고 벌어지면은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거시적인 방향성을 보자면 자꾸만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정부가 세상 모든 분야에다가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거대한 정부, 비대한 정부를 형성하고 있고 정부 만능주의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건물주, 집주인들만 죄인 취급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건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건물이라고 꼭 그렇게 비싼 부자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 서민들도 지방에 조그마한 건물, 그런 조그마한 집을 갖고 있는 서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 전국의 모든 집주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문정부인데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한평생 고생해가면서 은행에 빚기고 조그마한 건물을 마련한 건물주들, 집주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특정 지역의 집이나 상가의 월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단순히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국가가 강제로 그 가격을 조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월세와 임대료는 내가 자유롭게 매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이게 조선시대 임금님 같은 독재 권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사유재산이 실제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홍길동 씨와 집계약, 상가 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한 달에 얼마씩 받기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 거래 조건에 도대체 왜 국가가 끼어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국민들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주와 집주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악덕지주다. 집 없는 사람들이여 들고 일어나자, 표를 달라. 우리가 너네 편의를 도와주겠다. 국민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이 아닌 공법의 영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법의 분류체계가 사실상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마냥 나라님이 원한다면 그냥 세상 모든 분야의 개인 간의 거래에까지 지금 간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프게도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들고 일어나고 저항하기는커녕 그냥 무관심해하거나 순응해버립니다. 불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외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스스로가 이중잣대로 돌변해버립니다.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나쁜 법률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법률을 추진하고 있냐라고 그 주체부터 살펴본다라는 것이죠. 국민 스스로가 이중잣대로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들의 우민화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논란과 반발이 커지면은 국민들이 난리를 친다면 또 그냥 오해였다, 그냥 검토만 해본 것이었다, 논의 단계에 있었던 것인데 보수 언론과 가짜뉴스들이 또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툭 하고 던져보고 아니면은 말고 빡세면은 물러서고 이런 짓을 분명히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일국의 정부가 이렇게 가벼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바로 이런 짓거리들에 대해서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길들여지고 무관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의식 수준과 그 태도입니다. 제가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문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은 제가 머리에 뿔 달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임대료를 지그가 뭔데 강제로 인하하겠다고 하지 않나. 이런 세상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계급을 나누고 서로 반목하고 다투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상위 0.1%의 대기업 재벌들, 기업인들이 첫 바따를 맞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쥐어짜내도 마른 수건처럼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벌써부터 지금 다음 순번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재벌의 다음 순번이 누굽니까? 상류층 아니면 중산층이에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자산을 가지고 건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그 레벨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건물주라든지 집주인들 말입니다. 평생 회사 다니거나 작은 자영업 같은 거 열심히 경영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을 키워낸 우리 부모님들, 은행 빚 좀 끼고 있더라도 내 집 한 채 간신히 마련하는데 성공한 분들, 이분들이 다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지방에 어디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작은 상가 한 채라도 마련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삼촌들이 지금 적폐몰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계층이 뜯기고 탄압당할 차례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 다음에는 또 누구까지 내려갈까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이것보다도 더 가진 것이 없는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죠.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집 마련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거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일부 혹은 상당수의 어리석은 젊은 국민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군다라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한테 뜯어가지고 나한테 푼돈 나눠준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진 거 있는 사람들한테 뜯어내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근시안적으로 표를 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회가 여러분들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니깐.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있을 때 잘 대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배를 갈라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자꾸만 반복되면은 나중에 국가 안에 유능한 기업인들, 건실하게 살아가는 중산층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서민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전 국민들을 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유능한 기업인들도 없어지고 그 밑에서 국가의 튼튼한 허리뼈 역할을 하는 중산층도 다 없어지면은 나중에 국가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나를 고용해줄 회사와 기업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간단한 알바를 하고 싶어도 나를 고용해줄 수 있는 중산층 사업가와 자영업자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 집을 마련할 돈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방 한 칸, 집 한 채라도 얻어서 월세와 전세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한테 부동산을 임대해줄 집주인과 건물주가 더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제가 몰락해버린 일부 동남아나 그런 아프리카, 남미의 일부 국가, 경제가 몰락해버린 국가들처럼 70년, 80년 넘어가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바퀴벌레 나오고 쥐 나오는 건물에서. 왜? 나한테 더 이상 부동산을 임대해줄 수 있는 집주인과 건물주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소비력이 없으니까, 국가 안에 건물에 대한 소비력이 없으니까 애초에 건설사들도 새로운 아파트와 집과 건물을 제대로 지어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남미라든지 이렇게 경제가 다 쓰러진 나라에서 왜 서민들이 그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건물에 사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왜 그 사람들은 깨끗한 새로운 건물에서 못 사는 걸까요? 건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소비력이 있는 중산층이라든지 상류층이 몰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없으니까 나한테 집을 싼 값에 임대해줄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와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저는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 건물주와 집주인,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 같아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커다란 대들보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도미노와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라면 그 연쇄작용은 가까운 훗날 반드시 나에게도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버린 그런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왜 가난하게 사는 걸까요? 그들은 왜 불결한 위생, 불결한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힘들고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